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과 해설이 있는 베리어프리 영화부터 장애인의 편리한 이용을 돕는 베리어프리 디자인까지 장애의 장벽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자주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은 사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건축물 중에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 이동약자를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한 조사기관이 전국적으로 의무 설치를 해야 하는 건축물을 일제 조사한 결과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박정인 기자입니다. 편의증진법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들 중 약 30%가 관련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번 시설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 발표한 가운데 외부에서 건축물 입구로 접근하는 건물 접근로와 같은 매개시설과 내부로 들어오기 위해 통과하는 출입문 등의 내부 시설 비율은 높았지만 위생이나 안내시설의 설치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개발원은 대부분의 시설주가 준공 허가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편의시설 설치가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편의증진법은 지난 1998년부터 시행돼 편의시설 설치와 대상시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5년마다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앞서 편의증진법률 위반에 대한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그동안 임대주택에만 적용했던 주거 약자들을 위한 설계 기준을 일반 주택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무장애 주택 설계 기준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것인데요. 박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임대주택에만 적용했던 무장애 주택 설계 기준을 일반 주택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맞춰 일반 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는 주거 약자를 위한 새로운 주택 설계가 요구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일반 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는 무장애 주택 설계 기준과 표준 모델을 마련합니다. 현재 임대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무장애 주택 설계 기준을 보면 우선 출입문 너비가 85cm 이상이어야 하고 출입문 손잡이는 레버형으로 잡기 쉽고 조작이 쉬운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바닥은 높낮이 차이가 없고 거실과 욕실 등에는 경비실로 연결되는 비상 연락 장치가 설치돼 있어야 합니다. 한편 국토부는 주거 약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더 편안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인 디자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앞으로 말기암 환자에게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권한이 시도지사가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복지부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의 지정과 취소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한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완화의료 전문기관의 관리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장관이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바꾸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리더를 꿈꾸는 장애 청년들로 구성된 장애청년 드림팀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는데요. 새롭게 출발하는 제10기 장애청년 드림팀의 발대식과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장애청년 드림팀은 장애청년들에게 해외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신한금융그룹이 지난 2005년부터 주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 행사는 장애청년 드림팀 6대6에 도전하다란 이름으로 열렸으며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심사를 거쳐 선발된 장애청년 34명과 비장애인, 협력자 등 총 71명으로 이뤄진 제10기 장애청년 드림팀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이날은 그동안 드림팀으로 활동했던 청년들이 장애인으로 살아온 자신의 이야기, 꿈과 비전 등을 발표하는 강연회 형식의 컨퍼런스도 이어졌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대형 병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응급실, 닥터 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시가 급한 중증 외상 환자를 골든타임 내 병원으로 이송해주면서 벌써 많은 환자들의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고선영 기자가 전합니다. 닥터 헬기를 이용하여 위기 상황을 넘긴 박모 씨는 현재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몸이 불편한 상태의 위급 상황에서 구급차를 탈 수 없었던 박 씨를 구한 것은 바로 닥터 헬기였습니다. 전국 총 4대로 운영되는 닥터 헬기는 강원도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한 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올해로 1년을 운항한 닥터 헬기는 253차례 출동하면서 응급 환자를 위한 하늘의 응급실로 강원도 산간을 누볐습니다. 강원 지역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구급차가 다니기 힘든 강원도에서 닥터 헬기의 활약은 응급 사망률을 낮춰주는 이송수단이 된 것입니다. 닥터 헬기는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가서 또 빠른 시간 내에 전문 처치 의사들이 현장에 가서 치료할 수 있고 또 그 환자를 빨리 병원에 이송해서 병원에 오면은 바로 수술을 하든지 바로 처치가 가능할 수 있게끔 가능한 그런 이송 체계입니다. 1년간 닥터 헬기를 운항한 결과 중증 외상 환자의 사망률이 구급차 이송보다 47% 감소되었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의 병원 이송 시간을 평균 57분 단축하면서 구급차로 이송한 경우와 비교해 100명당 12.9명의 환자를 추가로 살린 것입니다. 강원도 응급의료 전용 헬기인 닥터 헬기의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이 중증 응급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복지TV 뉴스 고선영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봉사활동에 나선 학생들이 많은데요. 포항시 청소년들이 장애 체험을 통해 봉사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최보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눈에 안대를 쓰고 지팡이를 든 학생들이 조심조심 발을 내딛습니다. 바로 곁에서 부축해주는 친구들과 함께 짧은 거리를 가는데도 발걸음을 떼기가 쉽지 않습니다. 옆에서 보행자가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데도 계속 어디로 가는지 막 모르겠고 막 앞에 뭔가 있는 것처럼 막 계속 뭔가 불안하고 막 떨리는 그게 있어서 조금씩은 막 장애인들을 막 비판하고 무시했는데 이제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은 휠체어를 밀고 언덕을 오르는 체험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됐습니다. 오르막길인데 자꾸 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게 한계가 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힘드신 장애인분들 보면 더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포항시 청소년 수련관의 청소년 사랑 체험으로 시작된 봉사활동은 올해로 4년째 이어지면서 방학 되면 학생들 모두가 기다리는 캠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어른들은 또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활기차고 또 즐거워하시고 아무래도 복지기관으로서 뭔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시설로서는 좋은 점인 것 같고 학생들이 이번 체험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포항에서 복지TV 뉴스 최바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는 장애인과 보호자로 구성된 항일역사 문화유적 장애인 답사단을 출범하고 답사길에 올랐습니다. 답사지는 하얼빈 안중근 의사 박물관, 김좌진 장군 옛 거주지와 숨국지, 광객토 대왕비 등이며 중국의 정신지적장애인 시설을 둘러보게 됩니다. 진흥회 관계자는 이번 답사에 대해 역사의식과 민족 자긍심을 높이고 한중 교류를 통한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100가구에 숲체험과 문화, 역사 탐방으로 구성된 1박 2일 휴가를 지원합니다. 가족 휴가 기간에는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별도의 캠프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참여를 원하는 가족은 지정된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 애견 미용 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센터는 6개월간의 교육비와 재료비를 지원하고 자격증 취득 후 취업과 연계한 사후 관리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일자리 통합 지원센터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기 남양주시는 지역 내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관련 민원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청 민원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실을 설치했습니다. 지원실에서는 관련 민원 접수와 더불어 편의시설 설치를 해야 하는 시설에 대한 기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노인이 자식들과 떨어져 혼자 살다가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는 신문기사를 읽었습니다. 고인은 가족 사진을 손에 쥐고 홀로 고통스러워하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최근 핵가족 고령사회로 가족이 없이 죽음을 맞는 독거노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다수 독거노인은 가족들이 있지만 연락이 두절돼 남처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가정은 안녕하신지요? 오늘 우리나라 독거노인은 약 130만 명으로 상당수 독거노인이 열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독거노인에 대한 문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가야 합니다. 먼저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토대로 독거노인의 유형을 위기, 취약, 관심필요, 자립기구로 분류하고 취약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 확인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가족 해체 방지를 위해 가족 간의 관계 증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께 자주 연락을 하는 사회, 문화적 환경을 조성해 가야 합니다. 따라서 매주 특정일을 부모님께 안부 전화하는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소득빈곤 노인에 대한 노인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 참여자 선정 시 차상위 이하 독거노인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가산점을 부여하고 노노케어를 대폭 확대해 가야 합니다. 넷째, 건강한 독거노인의 생활을 위해 자살, 만성질환, 치매 관리가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무연고 노인 사망자의 장례 시 빈소대여, 부고 안내 등 최소의 의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독거노인의 경제 어려움과 정신적, 신체적 건강은 이제 각 가정만의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나눔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봉사자, 종교단체, 그다음에 의료단체, 관공서 등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접근해서 외롭고 고독한 독거노인에게 희망의 삶,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야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황청 대변인은 모든 방한 준비를 마치고 출국일만 기다리고 있다며 한국 방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낮고 가난한 자를 위하는 교황의 한국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가 방한 기간 동안 잘 전달될 수 있길 소망해 봅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